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는 고개를 이렇게 뻣뻣하게 들고 있었던 장윤기의 모습 기억하시죠? 살인범 장윤기,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서 그랬다. 혹시 이건 아닐까요? 검경에 잇따라 출석한 장윤기의 아버지, 범행 증거를 없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아버지라서 그랬다. 자,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라서 그랬다. 이거 어디서 한 말인가요? 이 장윤기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8일에 약 7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선 당연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손을 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증거물들, 케이블타이의 경우에는 집에서 보관을 했고요. 그리고 장윤기의 집에 있었던 성인용품 2개, 휴대전화 4대는 지금 훼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기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차량을 그 범행 당일 그리고 지난 다음 날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했다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조사를 받으면서 왜 이러한 증거들에 손을 댔느냐,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추궁을 받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아버지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뭔가 성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진술이 이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가족이어서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 글쎄요. 100번 양보해서, 저는 사실 100번도 양보를 못하겠지만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버지여서 그랬다?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심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장윤기의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게 친족 특례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친족 특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가족 간의 정과 일륜을 고려를 했을 때 증거 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친족 특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일종의 이제 형사 정책적인 배려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뭐 이미 현직 경찰관이니까 그와 연관된 것은 기본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반 시민에게는 증거를 인멸한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장윤기 아버지 같은 경우는 현직 경찰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친족 특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수사라든가 사법 기관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네. 이게 좀 뭔가 좀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 아하. 또는 뭐 중범죄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뭔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법안과 연관된 것이 아주 급물살을 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는요, 어제 새벽 1시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번에는 연이어서 검찰이 또 장윤기 아버지를 소환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검찰과 경찰 동시에 부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요. 일단 장윤기의 아버지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를 처벌하냐 마냐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처리한, 없앤 그 증거 때문에 살인범 장윤기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경찰이 적용한 일반 살인죄에 우발적인 범행이다, 뭐 이런 것까지 인정되면 최대로 감경받게 되는 게 징역 5년입니다. 현재 24살인 장윤기 30대가 되기 전에 사회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윤기와 부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윤기와 이 아버지는요, 범행 이후 지금까지 3번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접견실에 찾아가서
아들을 3번 만난 건데 전 궁금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족이 지금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저렇게 3번이나 만날 수 있나요?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장윤기가 이제 그 아버지가 경찰 그 중견 간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고려되거나 배려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 언론에 대서특필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뭐 그 피의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도를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찾아갔는데도 지금 조사 중이면은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말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제 그 이 수사팀과의 어떤 그 연락이 되지 아하.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몇 시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봐서 그러면 그때 오지 말고 몇 시에 와라. 이렇게 아하. 되니까 그 짧은 기간에 한 3번 정도의 그 만남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일반인들은 뭐 수사팀에 전화해 갖고 저 아들 좀 만나러 갔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또 한 가지. 이 접견을 만약에 어렵게 했다 치면 그 나누는 대화 내용 참관인이 있어서 옆에서 다 듣거나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범죄 증거 인멸을 위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녹음이 되거나 기록이 됐다면 검찰에서도 이제 곧장 다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 거기에서 그 뭐 예외적으로 녹음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아하. 통상 한 30분 정도인데 20분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네. 모든 그 과정이 전부 다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증거 인멸과 연관이 있는가, 이것은 다 밝혀질 거로 봅니다.